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NM입니다. 예. 어떻게 도와드릴까? 예.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근데 내가 보니까 경찰차가 좀 많이 낡았더라고. 경찰차 몇 대 시원하게 뽑아드릴 테니까. 일이 좀 생겼는데 좀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 속보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설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뭐 몇 개 엮어가지고 의학을 좀 죽이겠습니다. 겁 좀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거 가지고 엄청 시끄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레고 다들 아시잖아요.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뭐?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 여러분들 급발진하지 마시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지금 미국에서 레고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레고 하나 가지고 경찰이 무장을 하고 가택 수색을 들어와가지고 센터를 깔 정도로 엄청난 스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권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는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건지 제가 오늘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레고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레고는요, 특히 미국에서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엄청난 취미생활입니다. 이 규모가 엄청난 취미생활이에요. 레고가 여러분들 애들 겨냥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실제 디자인이랑 똑같은 수준의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산에서 쓰는 대형 덤프트럭 있죠? 그런 거 아니면은 포뮬라 경주차 아니면은 뭐 전투기 같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레고 상품도 무한하게 많고, 특히 레고는요 마블이라든지 스타워즈라든지 디즈니라든지 그 대중문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꾸준히 소비해온 컨텐츠 제작사들하고 협업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에서 편하게 깨지고 집에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레고 조각을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캐릭터들이나 레고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수집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그 행위조차도 취미가 되기 때문에 레고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문화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레고가 사실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집용 상품은 뭐 30만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80만원 이상 하는 수집용 상품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고도 자동차랑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도 우리가 대리점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도 있지만은 이미 단종돼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전설의 자동차 모델들 있잖아요. 뭐 1세대 갓그랜저 같이 그런 단종된 모델 같은 경우에 희소성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쭉쭉 붙잖아요. 레고도 똑같거든요. 레고도 미국인들이 죽고 못 사는 스타워즈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밀레니엄 팔컨이라는 그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거 레고에서 처음 스타워즈랑 협업해가지고 출시한 초기 대형 밀레니엄 팔컨 이런 거는 시세에 따라서 막 수백 수천만 원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레고라는 이 단어를 빼고 그냥 수집용 중고차, 수집용 명품백이라는 단어로 갈아 끼워서 생각하면은 레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에서 레고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중고 레고를 파는 거래 중개 업체들이 또 따로 있어요. 중고 자동차 시장이랑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Bricks and Minifigures라고, 지금부터는 이게 기니까 B&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B&M. 이 B&M이 그냥 뭐 동네 비디오 집처럼 뭐 10% 500원, 9% 300원 이런 동네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B&M은요, 여러분들 미국이랑 캐나다 포함해가지고 가맹점이 220개입니다. 그리고 점포당 연 매출이 1년에 8억 정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되는 집은 뭐 16억도 뽑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 창업 비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꼽아주면은 매장 평균 연 매출이 막 7억에서 8억 정도 되니까 이게 수익성이 꽤 좋거든요.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남의 레고 받아와가지고 점포에 이쁘게 진열하고 재포장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조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최소 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 70, 80%까지 나오는 게 중고 레고 장사거든요. 근데 이 B&M 점포 운영하는 게 굉장히 낭낭해 보이고 개꿀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은 너도 나도 뛰어들겠지만은 안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점포 운영 성패를 가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재고 확보라는 거예요. 재고 확보. 자, 재고 확보가 굉장히 이 양반들한테 중요하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신 다음에,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일단 알아두신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골 때리는가 이제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건에 들어가 보면은 오늘 사건은 미국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 브라이언 맨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브라이언은요 83세 아버님이 계세요.
근데 이 부자가 15년에 걸쳐가지고 포장지도 안 뜯은 780개가 넘는 레고 스타워즈 세트를 전부 다 수집을 해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국산 쌍용 자동차 코란도 1세대인데 이거는 선바이저랑 대시보드 플라스틱 포장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기스 하나 안 간 거예요. 플라스틱 포장지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3년 11월에 브라이언이랑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가 돈이 좀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이제는 연세도 있고 하니까 병원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들 브라이언도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고 하니까 자기 아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같이 수집한 이 레고 콜렉션을 갖다가 B&M의 위탁 판매를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집본을 전부 다 들고 동네에 있는 가까운 그 B&M 매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B&M에서 이 수집본을 쓱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포장도 안 뜯고 참았어요? 이런 까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렉션 가치를 갖다가 한국 돈으로 1억 정도의 평가를 합니다. 1억, 여러분들. 그런데 B&M도 레고 매니아들한테 이 콜렉션이 좀 더 매력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대외적인 마케팅으로는 2억 6천,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재고가 들어왔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때립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액수는요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플라스틱 장난감 쪼가리 모았는데 이게 희소성이랑 존버정신 프리미엄이 수혈되면서 이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치 있는 컬렉션을 가지고 온 건데 점포랑 수집가 측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브라이언 부자가 소유권은 여전히 유지하되 B&M은 대신 수집품을 위탁해서 팔아주고 판매 수익 일부를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브라이언 부자는 레고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거를 이제 상점이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금 일부를 가져간다. 커미션으로.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식은요, 이런 위탁 방식은 중고 상품 판매처에서 흔히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위탁 판매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본사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줍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아무 무리 없이 원활하게 판매가 진행되고 브라이언 통장에 돈도 따박따박 꼽히고 양측이 뽀송뽀송하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2024년 11월 14일에 오레곤 지점 점주 고먼 부부가 B&M 본사에 매장을 매각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한 통 보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요 고먼 부부, 그러니까 오레곤 지점 오리지널 점주가 남편이 해외에서 좋은 조건으로 취업 오퍼를 받은 거예요. 매장 매각 의사를 본사에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장 매각 의사를 전달을 하면은 보통 본사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좋은 기회를 잡으셨네. 아, 축하해요. 예. 제가 그러면은 점포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연락받은 B&M이 바로 본사 직원을 갖다가 프랜차이즈 점포로 출두시켜요. 근데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사장님이 매장을 맡을 것이고 B&M에서는 이 점포를 직접 인수할 겁니다. 아, 여태까지 사장님한테 속았다는 생각 들어요. 아, 지금 당장 점포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의학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프랜차이즈 운영 방침상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점포를 직접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근차근 새로운 점포 운영자를 찾으면 그만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 전부 다 점포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는 거예요. 점주를 쫓아내는 장면이 다 찍힌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국면에 비하면요, 이거는 골 때리는 수준도 아니에요. 점포 주인이 막 바뀌고 이러니까 레고 주인인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점포에 남아있는 수집 콜렉션을 되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M 본사에서 우리 B&M에서는 위탁 판매를 애초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반환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굴합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에 공개된 그 가맹 점주 계약서를 보면은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이제 본사에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오리발을 내밀지도 모릅니다만은, 더군다나 본사는 이제 오레곤 지점에서 위탁 판매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매달 낭낭하게 받아 먹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본사에서 얼마 전에 위탁 판매 관련해가지고 홍보도 직접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위탁 판매 내용에 대해서도 본사가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내용을 다 떠나가지고 당연히 컬렉션은 브라이언 소유고 이 컬렉션은 점포 소유도 본사 소유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남아있는 수집품을 갖다가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브라이언이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 오레곤 주 법상 위탁 판매 금액이 130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UCC1이라는 그 신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주정부 사무실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짤탱이 없이 위탁 판매 물건이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제출을 안 했더라도 B&M은 개인이 아니고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점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여전히 브라이언은 판매 물건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B&M에서 이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상황은 계속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B&M이 양아치같이 나오니까 브라이언은 변호사들한테 찾아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기로 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 하나만 하는데도 9천만 원 정도 돈이 깨진대요. 아니 브라이언이 만약에 애초에 이만한 돈이 있었으면은 아버지 병원비, 아들 대학 등록금 내려고 레고를 안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뭐 전형적인 소심인데 대기업 간 법정 공방 구도예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때문에 화상 입은 할머니가 맥도날드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로 천문학적인 확률로 일어나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B&M 본사 쪽에서는 어차피 저 개 돼지들이 적당히 짖다가 소송 비용 감당 못하면 조용히 사라지겠지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은요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당연히 3억 가까이 되는 콜렉션을 갖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라이언은 한 유튜버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기로 합니다. 미국 유튜버 중에 Reckless Ben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자, 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냐면은 뭐 폐쇄된 폐가에 잠입하기, 뭐 귀신이 출몰하는 폐가를 취재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탐사 취재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채널 이름도 Reckless Ben이잖아요. 그러니까 Reckless가 노빠꾸, 쌈마이 감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빠꾸, 쌈마이 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인데 평균 조회수가 암만 해도 한 50만 정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지금 레고 사건을 의뢰를 하면은 브라이언이 법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더라도 이게 공론화되고 나면은 브라이언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B&M 측에서 금융 치료를 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이 이거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으니까 취재를 시작을 하는데 이 모든 취재 과정이나 액티비티를 담은 그 다큐 형식의 영상 하나를 띡 올려요. 근데 이게 워낙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1시간이 넘는 영상이 업로드와 함께 엄청난 바이럴을 타고 퍼집니다. 이게 10일 만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벤이 B&M을 흔들고 레고를 반환받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그런데 벤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 파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입으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땡겨가지고 자기도 돈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단정하고 네모 반듯한 전략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전공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전 점주랑 브라이언이랑 이 둘 간에 작성한 공식 위탁 판매 계약서 원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유튜버 Reckless 벤이라고 하겠습니다. 벤이 매장을 기습 방문합니다. 아주 대차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요 이런 매장 같은 시설은요 공공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카메라를 들고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왔으니까 브라이언이 맡겨둔 레고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대차게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니까 점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는 본사랑 이야기해야 한다고 둘러대요, 대충. 그래서 벤이 본사에 그 말을 듣고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본사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해당 지점 점주랑 해결해야 한다는 일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죠? 열받는 또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이 다시 점포로 가가지고 직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새 점주한테 직접 전화를 거는데 점주가 엄청 빡세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네 거냐? 그게 어떻게 너네 거야? 너네 또라이 아니야? 하면서 적반하장도 단위 분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점포에 경찰이 뜹니다. 경찰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지고 이게 뭔 짓거리인가 싶고, 그리고 약간 이 유튜버 벤 이 친구가 살짝 좀 상당히 어벙어벙하고 왠지 어리숙하게 보이긴 해요. 예, 근데 뭐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샤프한 친구인데 굉장히 어벙어벙하고 좀 어리숙하게 보이니까 개무시를 하는 태도를 보여요, 경찰이. 그렇게 또 쫓겨난 벤이 이번에는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데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대량 위탁 판매자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구라를 치고 위장 침투 작전을 실시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점포가 아직까지 브라이언이 위탁한 레고를 들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위탁 판매자라고 구라를 친 다음에 사무실 깊숙한 데 침투해가지고 브라이언이 위탁한 레고들이 있는지 몰래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 뒷방에 딱 들어가니까 브라이언이 맡겨놨던 그 초고가 희귀 콜렉션이 버젓이 쌓여 있고 이거를 갖다가 매장에 하나씩 진열해가지고 팔고 있다는 거를 이제 카메라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증거를 가지고 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 측에서 이거는 가맹점 관련 민사사건이지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하면서 또 개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벤 입장에서 형사사건 말고 민사사건으로 가면은 이거 재판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깨지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 쪽으로 가야 빨리 쇼부가 봐진다는 거죠. 그래서 B&M 본사라든지 점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벤 입장에서 형사사건으로 가는 그림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벤이 매장 앞에서 어그로를 끌어요. 무료로 사람들한테 레고를 나눠주면서 영업방해 신고가 들어오게끔 일부러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방법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경찰이 개입을 하도록 시도를 하는데 경찰은 전혀 벤이 하는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그냥 계속 개무시를 해요. 그래서 벤이 다음 작전으로 생각한 게 소액재판 작전입니다. 소액재판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끼고 싸울 필요 없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약식 재판입니다. 정식 재판은 기본 몇 년이 걸리고 소리 주고 받다가 지쳐가지고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액 재판은요, 몇 달 안에 바로 재판이 진행이 돼요. 당일날 재판 당일날 판사님 여기 계약서인데요, 임마가 내 돈 안 주는데요 이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소액 재판 한도액이 13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브라이언이 맡긴 레고 가치가 3억이잖아. 그래서 벤이 아는 사람 1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각각 B&M에 1500만 원씩 딱딱 끊어가지고 10개로 나눠가지고 소송을 걸게 해요.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골 때리게도 이게 먹혀요. 그래가지고 10명 전원 승부차기에 성공시켜가지고 이 재판으로 B&M은 브라이언한테 1억 3천만 원 빚을 지게 됩니다. 골 때린다, 그죠? 예. 자, 이 재판으로 B&M은 브라이언한테 1억 3천만 원 빚을 지게 됐으니까 소액 재판 승소 후에 1억 3천을 받으려고 판결문을 가지고 실제로 이 유튜버가 진짜로 빤스 한 장만 걸치고, 그러니까 빨개 벗고 빤스 한 장만 걸치고 당당하게 매장으로 뚫레뚫레 걸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장에 도착하니까 매장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철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냐면은 레고가 애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B&M 매장에서 애들 생일 잔치 행사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생일 잔치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떴다방처럼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한테는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B&M 유타 본사로 찾아가서 본사가 직접 소송 서류를 점주에게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직접 점장을 찾아가서 청구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수령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그 기간을 주고 돈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이 직접 유타까지 가는 겁니다. 오레곤에서 유타까지는요, 여러분들 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1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냥 뭐 부산에서 양산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벤은 유타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데 도착해가지고 임시 숙소에 머뭅니다. 임시 숙소에 이제 짐을 풀고 난 다음에 다음 작전을 구상을 하는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고소장을 들고 B&M 본사가 있는 유타 오렘으로 출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사 임원들은요, 이미 냄새를 맡고 갑자기 출근을 안 하거나 문을 잠그고 쥐새끼처럼 사무실에 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사무실에 숨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벤이 저 돈 받으러 왔는데요 하니까 또 경찰이 본사에서 쫓아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일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벤이 역으로 경찰들 타겟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벤의 다음 타겟은 전화통화로 자신에게 모욕을 줬고
계속해서 연락을 피해온 점주 조시였습니다. 조시. 자, 벤은 점주 조시의 집 주소까지 알아낸 다음에 실제로 조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조시의 집 주변에 도착을 했고 저 집이네 하고 이제 주소를 찾아가는데 쓱 지나가는데 이미 조시 집에 경찰차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도로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경찰이 점주인 조시가 레고를 슈킹했기 때문에 체포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본사에서 조시한테 그쪽으로 유튜버들이 가고 있다고 경찰 협조를 요청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벤한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벤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벤 일행이 저녁에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순대국밥에 깍두기 몇 개 집으려고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뒤에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벤은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갑자기 차량에 헤로인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벤은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 친구가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 같은 살짝 꺼벙한 눈깔이긴 해도 그러니까 약을 할 만한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영상만 봤을 때. 그런데도 거부를 안 하고 순순히 경찰한테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2시간 정도 벤의 차를 뒤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그냥 이거는 벤 일행을 타겟으로 잡고 차를 뒤져가지고 손톱깎이 하나 나와도 이거는 흉기로 감아가지고 유치장에 쳐넣을 기세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길가에서 몇 시간 동안 경찰이 벤 일행을 갖다가 유도신문을 오지게 조집니다. 뭐 하나라도 걸리라고. 그런 식으로 경찰이 길 한가운데서 센터를 까고 신문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겁을 주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바디캠에 남아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마치 경찰이 무슨 지령받고 움직이는 개처럼 완전히 B&M이나 조시 측 말만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벤 일당을 타겟으로 잡고 담그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벤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직접 본사에 찾아가거나 이제 점장을 찾아가서 돈 받아내는 것보다 어차피 이 친구의 최종 목적은 브라이언 부자가 이 돈을 받아내가지고 아들 등록금이랑 아버지 병원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이 자기 유명세나 영향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펀드미를 진행합니다. 고펀드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공개 모금 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크로 들어가가지고 얼마씩 십시일반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 앤 미니피겨스가 레고 콜렉션을 슈킹을 했고 억울한 분들의 병원비와 학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1억 7천만 원이나 모인 거예요. 1억 7천만 원. 이렇게 대중의 관심, 대중의 지지, 그리고 B&M 점주랑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금력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벤이랑 일행이 숙소에 있는데 대낮에 갑자기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예? 그리고 경찰들이 숙소에 약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밑돌쇠가 아무런 물증 없이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옆집 사람이 뽕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털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무장 경찰들이 총 들고 떼거지로 옆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센터를 까줍니까? 밑돌쇠같이 족보 애매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오늘 정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은 밖에 나가서 좀 걸으세요 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신고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옆집 사람이랑 일단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죠. 아니 누가 물증도 없이 떼걸수로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센터를 까줍니까? 예? 파블로 에스코바입니까? 나르코스입니까? 박광열이에요? 예? 아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숙소 센터를 까는데 약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심지 않는 이상은. 아니 그러면은 약이 안 나왔으면은 조용히 다시 경찰서로 다시 기 들어가면 되는데 벤 일행을 갖다가 스토킹 및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아니 약 때문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걸로 감아가지고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벤은 경찰서로 끌려가는데 벤이 주장하는 바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판결문을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당사자들이 피하잖아요. 근데 취조 중에 경찰이 꼬투리를 오지게 잡는 거예요. 뭐였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바디캠 영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은
경찰 바디캠 영상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다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뭐였냐면은 아까 제가 이 벤 일행이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금 목적이 B&M이 레고를 슈킹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B&M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문구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미국은요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는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계속 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토킹이랑 무단 침입 혐의로 유치장에 쳐넣습니다. 일단 벤 측에서 보석금을 내가지고 풀려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보석금이에요. 무죄가 인정된 게 아니고 그냥 보석금만 내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레고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레고 때문에. 그냥 B&M 이 회사에서 이거를 돈을 지불하고 브라이언한테서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브라이언한테 남은 레고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계속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단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뭐 법원 판결, 이거는 계약서를 보고도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그냥 조시랑 B&M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개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찰 측에서는요, 경찰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바디캠 영상 내용을 묵음 처리하거나 모자이크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는 맥락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부 그 화면이라든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맥락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세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이게 경찰에 불리하다 이러면은 전부 다 묵음 처리라고, 만약에 화면 같은 것도 경찰에 불리하다 그러면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란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적어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덮는 거거든요. 경찰이 수상하게 나오니까 지금 경찰이랑 B&M이 유착한 다음에 한 통속으로 움직이고 있고 공권력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면서 미국 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진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Bricks and Minifigures, 그러니까 B&M 측에서 이거 관련 영상들 찾아다니면서 모조리 클레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 과정에서 몇 가지 사진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B&M의 본사가 있는 그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유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일하러 가면서 이 본사 근처에 있었어요. 제가 그 유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타의 좋은 점. 여기는 굉장히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대중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하냐면 공중 도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강력 범죄가 잘 없습니다.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막 LA나 막 뉴욕이나 이런 데처럼 막 강력 범죄가 많고 막 볼티모어 이런 데처럼 강력 범죄가 많으면은 워낙 범죄가 많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막 분산됩니다. 근데 유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안전해도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 경찰들이 별 건수가 없나 봐. 왜 그러냐면은 누가 교통사고로 뭐 약간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경찰차가 막 4대 5대 출동해요. 뭔 짓거리입니까? 예? 뭐 마약사범 소탕합니까? 그러니까 유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별로 나는 불만이 없어요. 예. 솔직하게 여기는 진짜 살기 좋거든요. 세금도 잘 거치고 적재적소에 잘 써주기는 해요. 근데 이 경찰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심심했는지 reckless ban이 잠입 취재한다고 길가에 차를 대놔요. 근데 경찰이 막 교대로 들어와가지고 뭔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난리도 아니에요. 유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핫해진 그런 주라 가지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깽판 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나와가지고 이주해온 그런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슬로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 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타는 이제 실리콘 슬롭이라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대기업들 갈궈가지고 그거에 이제 등살에 못 이긴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유타나 막 아이다호나 막 텍사스나 이런데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텍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유타가 사실상 최근에 굉장히 핫해졌지만 그 전에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은 몇 개가 없었어요. Bricks and Minifigures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유타에 몇 없는 전국구 기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들이 이 유타 지역 경찰이라든지 이런 걸 쫙 다 아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 유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딱 전화해가지고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NM입니다. 예.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근데 내가 보니까 경찰차가 좀 많이 낡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경찰차 몇 대 시원하게 뽑아드릴 테니까 우리 곤란한 일이 좀 생겼는데 좀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 유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 예. 그 족보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설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뭐 몇 개 엮어가지고 의학을 좀 죽이겠습니다. 겁 좀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착이 되다 보니까 타지에서 들어온 그 유튜버들이 탐사 취재하고 이런 거 하니까 바로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사정권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요 BNM 본사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 조사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막 쎄한 거예요. 그죠? 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이끼라고 아십니까? 영화 이끼. 외지 사람이 왔니껴? 이 외지 사람이 여기 왜 왔니껴? 이제 와서 자식 행세하려고 하나? 그 있잖아요, 이끼. 이끼 그거 보면은 지역 유지하고 막 경찰이랑 막 이장하고 막 전부 다 한 통속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서울 사람이 와 이 총구석에 왔니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뭡니까?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도 보고 막 사진도 막 이렇게 컴퓨터에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서 쓱 보고 뭐 아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뒤에서 바로 담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도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 그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레고 스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황당하고 무서운 레고 슈킹 사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방송이라고.